포스코홀딩스 주가 전망 도와드릴게요. 저는 강남선비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제 영상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2월 2일 지난주 금요일에 계속 자동차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포스코홀딩스만 보시지 마시고요. 항상 특히 이제 8월에부터 11월 사이에 AI 반도체가 강세였듯이 지금은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핫합니다. 근데 이제 핫한 게 단순하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전지도 사실 에코프로 여러분들 이제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포스코홀딩스를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려는 이유는 포스코홀딩스를 사랑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전기차의 성장을 위해서 그거에 대한 베팅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트렌드를 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전기차 관련주로 2차 전지가 먼저 올랐지만 지금 2차 전지는 전혀 힘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했고 지금 리튬 가격이 뭐 이렇습니다. 그렇죠? 탄산리튬, 수산리튬 다 완전 바닥권에서 마이너스 7-80% 찍었어요. 연간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고점 대비 그러면은 리튬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양극재의 영업이익률이 좋기가 어렵습니다. 동시에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 또한 기대감이 있지만 기대감에 따라서 플러스 영업이익률이 좋기가 어려워요. 지금 당장은. 근데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 당연히 포스코홀딩스가 60만원, 70만원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갈 확률이 있겠죠. 왜냐? 전기차는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차트로만 보시면은 일단 에코프로가 처음 올라오는 시점이 2023년 2월이었습니다. 2023년 2월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강한 상승이라는 거는 2월 7일에 굉장히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고 당시에 거래대금이 6,300억 터지면서 고가 기준으로는 21%, 종가 기준으로 13% 올랐는데요. 당시에 올랐을 때가 17만원 부근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당시에 지금 신고가 경신했으니까 여기서 끝난 걸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로 몇 달간 크게 올라서 당시로 부터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게 에코프로 주가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에코프로가 최근에 150배가 올랐기 때문에 2020년대 150배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에코프로 주식을 사는 거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사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포스코홀딩스를 40만원에서 47만원에서는 중장기로 사는 게 맞다. 다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더 주도주를 강하게 살 종목을 원하시면은 차라리 현대차 같은 걸 같이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를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교육을 해드린 겁니다. 자동차가 2024년에 왕이 될 상인가? 단기 자동차 섹터 주가 흐름은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지만 우려와 달리 2024년 자동차 산업 실적은 양호할 것이고 양호한 실적을 확인하면서 저평가 매력이 환기되어 주가 하단은 계속 상승 전망이 예상된다. 주주 친화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를 매수한 이유도 주주 친화 정책과 저평가 그리고 전기차 산업의 성장,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리튬도 있지만 그쵸? 결국에는 완성차 업체가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현대차의 상승과 함께 맞물려서 SL, PHA, 서현이와 같이 저PBR 플러스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다만 포본성으로 저PBR 관련 급등은 과도한 부분이 있는데 1-3거래일 눌림이 생길 때 매수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SL 같은 경우 그쵸? 눌림이 생길 줄 알았는데 2월 2일 이후에 지금 눌림이 아주 짧게 끝나고 있어요. 그쵸? 짧게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눌림이 하루 이틀 생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주도주 역할을 하는 현대차가 눌림이 굉장히 짧게 끝나고 단기로 계속 상승하려는 흐름이 있는 겁니다. 제가 1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라 얘기했는데 현대차 그룹은 인도 IPO 태풍이 분다. 여러분들 인도 관련 기업을 지금 인도 관련해서 사업을 크게 하는 종목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교육을 시켜드리면 여러분들 중국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과거에 중국의 시대였다면은 제조업 기준으로는요. 그죠? 중국이 패권 국가는 아니지만 제조업 관련해서 성장을 거듭하면서 G2 그죠? 강대국이 된 거예요. 미국 다음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잖아요. 근데
인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요. 인도에 지금 현대차 그룹이 인도 IPO로, 현대차 인도법인이 IPO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에 대해서 무슨 관련주를 매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9분 후부터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포스코홀딩스를 매수하실 때는 포스코홀딩스가 전기차 관련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사신 분들은 현대차 관련 기업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냥 매수를 하시면 수익이 날 만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현대차 관련 기업들은 이제 현대차 그룹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끈끈해요. 삼성 이제 벤더들처럼 화신, 서현이와 SL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오늘 이제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을 했는데 모베이스 같은 경우도 약간 잡주 성향이 있는 스몰캡이지만 잡주 성향이 약간 있어요. 약간 있는데 그래도 이 기업도 실적이 나고 있고 어떤 눌림목에서는 분명 반등할 여지가 매우 큰 지금 흐름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현대차 관련 기업도 그렇지만 이제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도 오늘 이제 목표 주가가 저는 이제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스몰캡으로 한번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4만원과 45,000원 라인을 돌파하면은 굉장히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이 한번 상승이 급등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번 4, 5만원 라인까지 쭉 올라갈 확률이 있어서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34,300원일 때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33,500원인데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자람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2022 5G RFIC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AI 칩 그 사물 인터넷 그쵸? 로봇 등에서 반도체 칩을 리눅스라고 불리는 RISCV가 대안으로 등장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자람테크놀로지는 여러분 아실 수 있겠지만 전력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매출액이 539억이고 영업이익이 78억으로 2024년에는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고 2025년에는 양산 매출을 본격화에 따라 실적이 개선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으시면은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도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주주 환원 친화 정책이 이제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차기 회장이 선임되고 주주 환원 공시가 호재로 나오면은 50만원, 60만원 돌파 확률이 있는 건데요. 현대차, 기아 다음으로 포스코홀딩스의 상승도 우리가 기원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기아가 주도주 역할을 합니다. 아까 에코프로의 주도주 완전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크게 오르는 그 타이밍처럼 기아도 1월 30일이 이 타이밍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1월 30일에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기업이 현대차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현대차. 실제로 1월 30일에 현대차는 눌림목이 생겼고 그때 당시에 19만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9만원, 19만 5천원 사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24만 9천원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190만원만 샀어도 지금은 240만원 근처니까 사자마자 상당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현대차 그룹은 지금 계속해서 인도 IPO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화신, 서현이와 SL 순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또 큰 수익이 기대가 됩니다. 자동차는요, 일단은 우리가 1월에 가장 강세를 보였던 게 AI 반도체 관련주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결국 연초에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23년 1월, 2월에 1월에 보면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이버 로보틱스, SBB테크, 유로메카, 로보스타까지 대다수의 로봇 기업들이 23년 1월에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내내 강세를 보였고 로봇주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거의 몇 배가 올랐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큰 상승이라는 거는 우리가 1월, 2월을 봐야 된다고 지난 영상에서 계속 교육을 시켜드렸죠. 실제로 1월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을 보고 다른 뉴로메카 주식을 사더라도 뉴로메카 주식을 좀 늦게 사더라도 뉴로메카로 단기간에 굉장히 큰 수익이 난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2배 이상 먹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1월에 올랐던 기업이 결국에는 뭡니까? 대다수의 기업이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입니다. 더존비주원, 한국화 컴퓨터. 근데 이런 건 당연히 내리고 있겠죠. 왜요? 자, 23년 2월에 보시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코스모학 이런 것들이 주도주, 나노신소재까지 주도주 역할을 했고, 당시에 이런 게 오르는 걸 보고 윤성 FNC를 사신 분들은 그쵸? 어땠을까요? 23년 2월부터 어땠을까요? 23년 2월입니다. 그쵸? 2월에 샀으면 어땠을까요? 윤성 FNC 같은 걸 샀으면 400% 먹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자동차 관련 기업들에 눈여겨보셔야 되고, 자동차가 지금 2월에 주도주 역할을 저 PBR 관련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는 끝이냐? 아,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지금 기술주도요. 기술주도 저 PER이 있어요. 저 PER 플러스 ROE 이런 것을 다 분석하면 ROE는 높고 PER은 굉장히 낮은 기업. 그러면서 온디바이스 AI랑 엮이고 있는 어떤 테마성으로 엮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저 PR인가 저 PBR인가 이런 걸 다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모멘텀주예요. 근데 이제 슈프리마 같은 기업은 저 PR입니다. 저 PR이고 ROE도 높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은 눌림목이 생긴 다음에 당연히 큰 상승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당장 2월에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공부한 내용대로 우리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어떤 기업을 매수해 놓으면 수익이 나는 거죠. 특히 1월 30일에 제가 현대차 보기 시작하려고요. 그리고 2월 2일에도 계속 현대차, 기아 계속 관심을 갖자 얘기를 드려왔습니다. 자, 펜텍 같은 경우도 1월 31일에 제가 교육을 해드렸던 기업인데요. 펜텍도 지금 오늘 굉장히 큰 상승폭이 나왔죠. 1월 31일에 펜텍, 여기서 보시면 펜텍을 지금 1월 31일에 4,250원과 4,500원에 눈여겨보라고 했는데 4,500원에 여기서 딱 지지하고 어떻게 돼요? 빵 하고 오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장중에 빵 오를 때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빵 하고 20%대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상승률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도 오늘 2월 5일에 해드렸던 얘기가, SK네트워크스를 지금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주주 환원 정책 등을 기대할 수 있는데, AI 중심의 사업형 투자회사로 진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를 7,500원에 관심을 가지라 오늘 장전에 교육을 해드렸는데요. 8,000원까지 750만원 사신 분들 800만원까지 한 50만원 벌 수 있는 기회랑 연결됐었습니다. 우리가 서현이화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도 가입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업을 소개시켜 드릴 시간인데요. 현대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의 상승은 지금 저 PBR 관련주의 상승과 맞물리는데요. 제가 1월 30일부터 현대차 기아의 주주 환원 정책 강화와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으로 SL 같은 기업을 눈여겨보셔야 되고, 하나갤러리와 현대차를 특히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1월 30일에 저희 빅데이터 클럽의 교육을 시켜드렸는데요. 이 현대차 그룹의 상승이 지금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좀 디테일하게 놓고 보면은 현대차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한번 고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법인은 IPO를 추진 중이고, 인도법인의 가치가 220억 달러, 280억 달러로 구주 매출이 15억 20%로 현대차에 유입되는 현금은 56억 달러.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 30억 달러로만 계산을 해도 이게 이제 현대차가 유입되는 자금으로 EV 자율주행,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를 주주환원 정책 강화 추진 가능하면서 향후 현대차의 미래 사업 투자에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할 것이고, 우리가 중국을 보고 인도를 투자해야 되는 건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때가 2007 금융위기 직전까지였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상승을 보인 기업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었어요. 화장품. 그렇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2007 금융위기 직전까지 여기서 보시면은, 코스피 상황을 보시면은
2007 금융위기 전까지 우리 증시는 500, 1002 사이였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2000까지 올랐다가 당시에 이제 차화정 장세가 금융위기 끝나고 왔었고, 금융위기 전에는 철강, 특히 포스코, 그리고 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SGS조선해양,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런 기업들이 퍼 100배까지 갔었어요. 퍼 100배, 퍼 30배 그 사이까지 지금의 에코프로의 급등과 맞물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가 급등하고 급락 나오는 것처럼 당시에도 삼성중공업이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 나오고 여기서 반등을 했지만 시장의 주도주는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조선, 철강, 건설, 특히 지금은 이제 DL 건설로 바뀌었지만 대림산업과 GS건설 또한 20배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그 이후에 차화정 장세가 시작되면서 자동차, 현대기아차가 올랐고, 그리고 화학, 특히 이제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는 SKC라든지 한화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죠. 차화정이니까 정유하면 이제 S오일 같은 기업도 당시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시장 상황은 이제 다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 증시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는 주식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게 PER이 현대차가 오늘 오른 것까지 다 포함하면 5.0배입니다. 현대차의 기아의 상승과 우리가 맞물려서 같이 올라갈 기업을 빠르게 찾는 것도 중요한데, 기아 참고로 제가 1월 30일에 교육을 해드렸더니 현대차 관련 교육은 기아가 신고가를 경신하기 전이었어요. 특히 이 음봉에 대해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 음봉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신고가를 경신하기 전에 음봉이 나오면요, 이거는 여지없이 며칠 단기로 더 갑니다. 최근에 가온칩스라는 종목 또한 여기서 보시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때가 이제 신고가였거든요. 이거하고 이게 신고가인데, 신고가 음봉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뭐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어떤 슈퍼개미 선생님이 개발한 건데, 신고가 음봉, 여기서 나온다면 바로 더 오르잖아요. 이게 이제 그 상황, 그 테마 가 맞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테마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기아차도 1월 30일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주도주 역할을 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에코프로도 보시면은, 에코프로도 이제 실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었습니다. 그쵸, 여기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쭉 2023년 2월부터 쭉 밀어 올렸어요. 당시 에코프로 BM, LG에너솔루션, 삼성SDI 뭐 2차 전지 다 올랐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와. 자, 지금은 현대차가 신고가를 경신 중이고, 현대차는 이제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 교육시켜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인도 동반 진출 부품사에 대한 기대. 이중 인도 매출 비중이 높은 부품사는 현대, 화신, 서현이와 SL 수준입니다. 화신, 서현이와, 특히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지난 며칠 전부터 계속 교육을 시켜드렸는데요. 서현이와는 이게 화신, 서현이와 SL의 공통점은 PER이 낮고, PBR도 당연히 나왔고요. 영업이익률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PER이 굉장한 메리트예요. 특히 서현이와는 PBR 기준으로 0.3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0.7배예요. PER은 3배. 서현이와는 이제 오늘 이제 오른 것까지 다 포함하면 PER이 4입니다. 4. PER이 4예요. PER이 4인데 PER이 4인 걸 생각해도 이건 여전히 단기로 어떤 논리목에서 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서현이와를 눈여겨서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제가 이제 2월 2일에 서현이와가 급등할 때 작년 3분기 수익성이 다시 상승하고 있고,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와 60% 가까이 상승하는데, 이게 9,100억과 576억, 특히 매출이 거의 1조 가까이 나는 스몰캡입니다. 서현이와의 시가총액은 참고로 6,200억 뿐이 안 됩니다. 6,200억 뿐이 안 되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엄청나죠.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 보면요, 그렇죠? 매출 기준으로 보면 서현이와는 4조입니다. 4조인데 미래 가치가 4조인데 6천억이 6천억.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다수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조금 급등해서 단기적인 흐름인 건 사실이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흐름이 사실이고 어떤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서현이와는 제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2월 2일에 말씀드렸던 게 3분기 누적 이 작년 3분기 누적으로 1200억, 4분기까지 감안할 때 연간 1600억의 이익이 기대되고 전기차 모델에 대한 납품 증가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 특히 에코프로 포스홀딩스 같은 기업을 전기차의 성장과 함께 매수하고 싶었던 분들은 지금은 서현이와 같은 기업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현이와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화신, SL 같은 기업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차트로 봤을 때는 바닥권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보실 수 있는데 SL 같은 경우 보시면은 원래 뭐예요? 2022년에 2천억 영업이익을 벌던 회사가 2025년에 되면 4,600억까지 이제 이익의 성장 자체는 큰 무리수는 없었습니다. 큰 무리수는 없었는데 워낙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PER 지수로 보더라도 그죠? EPS가 7,800억 그러면 10배 기준으로 78,000원인데 지금 얼마예요? 36,000원입니다. SL. 이게 이제 50%만 올라도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 경신할 수 있어요. 영업이익 ROE, 그러니까 특히 이제 SL은 ROE가 높은 게 핵심이고, 특히 서현이와 화신 이런 거를 다 포함했을 때 서현이와도 ROE가 높고 화신도 ROE가 22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PER이나 이런 거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ROE와 PBR의 상황에 따라 PER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ROE가 높은 기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화신도 눈여겨보시면은 바닥권에서 굉장히 그쵸? 장기 횡보를 했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 횡보한 기업이 어떤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이 생기면은 큰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큰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인도 IPO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인도 IPO에 대한 모멘텀은 향후 미래에 있는 겁니까? 지나가는 겁니까? 미래에 있는 겁니다. 과거 현대차 10% 이상의 ROE 실현 시점에서 1배 이상의 PBR 거래를 생각해보면 만약 현대차가 이번에 PBR이 1배가 부여가 정당하다라는 시장에 어떤 여론이 생긴다면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약 100조, 우선주를 합쳐서 100조가 되면 5월, 6월에 CEO 인베스터 데이까지 그때까지 주가의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 단순하게 2월에만 주온 게 아니고 계속해서 눌림목이 생겼다 올라가고 또 눌림목이 생겼다 올라가고 이 주가의 흐름은 이게 이제 저는 지금 현대차의 흐름은 기아의 흐름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이런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흐름. 그러니까 단기로 한 번 더 상승이 크게 나오면 끝나는 거고 상승이 크게 안 나오면은 오히려 눌림목이 생겼다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박스권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고 매물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5만원과 27만원 라인을 돌파하는 어떤 흐름이 이어질 거고 그 흐름에 따라서 눌림목이라는 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화신, 서현이와 SL 같은 기업은 또 기회를 만들 것이고 이거를 이제 인도 IPO 관련 기업으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인도 IPO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아무도 몰라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처음 알고 계시는 거고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이제 먼저 교육을 시켜드린 거고 서현이와는 제가 2월 2일부터 교육을 시켜드린 거죠. 자,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23,000원 부근에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한번 오르길래 매도하라고 했고 오늘도 24,500원에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계속 종가 기준으로는 지지는 하고 있지만 거래대금이 4천억 터진 게 인상적이죠. 서인이와도 거래대금이 4천억 터지고 눌림목이 생긴 다음에 올라간다는 논리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이비전 시스템은 아무래도 기술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단 모멘텀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평가 플러스 기술적으로 보면은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매수해서 수익이 나는 상황인데요. 났었고요. 근데 두 번째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보면 피크아웃 리스크가 있어요. 만약에 피크아웃 리스크가 생기면은 2만원을 하회할 수 있는데 이 지점은 아무래도 손절 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지점에서는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겠죠. 지금은 다만 현대차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특히 화신, 서현이와 SL 같은 기업에
이게 추가 상승 가능성과 그리고 이제 오늘 모베이스 또한 현대차 관련주로 오르는 걸로 보입니다. 모베이스도 사실 어떤 눌림목이 생긴 다음에는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을 매수할 때는 사실 모베이스가 진짜 좋은 기업인지 안 좋은 기업인지 이건 따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가 힘든 분들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함께 하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현대차에 대해서 지금 과거에 현대차가 10% 이상 ROE시던 시점에서는 PBR 1배가 이상이 아주 이제 합당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ROE가 지금 어떨까요?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현대차 ROE가요 12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기아가 16으로 알고 있는데 16. 그러니까 ROE가 그죠? 16, 17이에요. ROE가 높은 기업을 매수를 하셔야 결국 수익이 나는 거고, 그리고 저평가된 기업.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ROE가 높으면서 PER이 낮은 기업. 이 기술주 또한 굉장히 크게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주반도체를 11월에 말씀드렸을 때가 제주반도체 현금이 굉장히 많을 때였어요. 지금은 제주반도체 당연히 좋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구간이 여기였어요. 11월이었어요. 여기 4,500원, 4,800원 라인이었어요. 여기서 뭐 7, 8배 올라간 기업을 뭐 제가 더 좋다고 얘기는 할 리는 없죠. 그죠? 그 이후에 제주반도체 못 산 분들 고용 매수하세요. 11월 16일에. 그쵸? 빅데이터 클럽과 유튜브에서 12월 11일에 그쵸?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여기서 또 매수하세요. 14,000원 매수 딱 왔고, 또 15,000원에 또 매수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간 주식을 또 매수하라고 하는 게 리스크인데, 또 매수하라고 한 이유는 어떻게든 수익을 내드리고 싶은 마음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거의 모든 기업이 수익이 났는데, 그쵸? 그러니까 IMT도 먹고 나오니까 지금 또 눌림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여기서 지지점을 찾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쭉 밑으로 빠질 것이냐, 이 길목에 있는데, 일단은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지금 역대급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한번 눌림목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현대차에 대해서 상승폭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도 IPO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하면은 현대차, 화신, 서현이와 SL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속 보시는 전략. 오늘도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유니캐스트로 5.8%, 뉴프렉스 수익 나셨고요. 유니캐스트 또 5.72%, 펜텍 29만원 이렇게 16%까지 수익이 나신 분도 계시고요. 서현이와는 4%대 수익이 나셨습니다. 서현이와 6% 수익 나셨고요. 산돌 4x4 또 41만원 수익 나셨네요. 자람테크놀로지, SK네트워크스, 산돌. 자람테크놀로지 장중에 제가 교육을 해드렸죠. 79만원 수익 나셨습니다. 뉴프렉스, 하이비전 시스템, 서현이와 펜텍 8% 수익. 이제부터 공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 340만원 수익입니다. 이 어려운 장에서 수익이 났네요. 감사합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60만원, 펜텍 34만원, 대동 79,000원, 유비케어 32만원, 유비케어, 대동, 하이비전 시스템, 펜텍, 이게 우리 빅데이터 클럽에서 교육해드린 거고요. 펜텍, 대동, 푸른저축은행, 하이비전 시스템, 비트컴퓨터 모두 수익 축하드려요.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은 수익 축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익도 감사합니다. 2월 1일 297,000원, 1월 수익 감사합니다. 370만원, 펜텍 2%, 실현손익 370만원, 229만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성과를 내주고 계시죠. 38만원 수익, 그쵸? 정상금액 690만원, 조금씩 연습 중입니다. 연습을 조금씩 하면서 감을 잡고 계시는데, 금호석유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교육 종목이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오늘 새롭게 소개시켜드렸는데 바로 수익이죠. 푸른저축은의 비트컴퓨터, 비트컴퓨터는 1월 30일, 푸른저축은은 2월 1일 교육 기업인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푸른저축은의 비트컴퓨터 48만원, 34만원, 비트컴퓨터 42만원, 11% 수익.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 2년, 3년 이상 계셨던 분들, 3년 이상 계셨던 분들은 제가
특별히 설 선물로 한 200명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분들에게 이게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비트컴퓨터 15% 수익, 푸른저축은행 12% 수익, 하루에 160만원, 하루에 35만원, 비트컴퓨터 하나금융지주 오늘 새롭게 교육해 드렸는데 수익이죠. YC캠은 제가 사실 어제 교육을 해드렸고 어제 큰 수익이 났었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7% 수익, 대동 1% 수익 중이죠. 이렇게 수익인 종목들 보시면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저평가된 게 메리트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 흐름에 따라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시장은 급락했지만 빅데이터 클럽은 수익 축제였는데요. 핌스, 특히 핌스는 어제, 그제, 오늘까지 월화수 계속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12.8% 44만원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고요. 3,400만원 수익이 나셨네요. 이번달 1월 31일입니다. 오늘 비트컴퓨터 나무가 43만원, 그쵸? 펜텍 27만원, 손실 난 것까지 다 확인해서 3,400만원 수익, 330만원 수익, 그쵸? 공부 내용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자세한 리뷰를 남겨주셨어요. 자, 650만원 수익, 그쵸? 1월 31일까지, 그죠? 핌스 37만원, YC캠, 하이비전 시스템. YC캠 같은 경우는 제가 빅데이터 클럽뿐만이 아니고 유튜브에서도 교육을 해드렸죠. 핌스 50만원 수익, 1월 수익 인정합니다. 2월 기대하면 1월 마무리합니다. 선배님 1월 한다 고생하셨어요. 수익 정말 감사합니다. 핌스 20만원 수익, 자 10만원 수익, 핌스 88만원 수익, 140만원 수익 감사합니다. 롯데정보통신도 수익이 나셨고요. 바이넥스도 유튜브에서도 교육했었고, 펜텍은 장중에 빅데이터 클럽에서 교육했는데 94,000원 수익이 났죠. 54만원 SF 반도체, 워트 27만원, 1월 23일 가입하면서 이렇게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고 계시죠. IMT 66만원, 핌스 40만원, 핌스 좀 전에 눌렀다가 들어갔는데 또 5만원 수익 났습니다. 손실 난 것까지, 손절도 한 번씩 하면서 해야죠. 손절은 마이너스 3만원, 수익은 40만원, 그죠? 펜텍 39,000원, 바이넥스 8% 14% 이렇게 큰 수익이 나고 있죠. 핌스, 그렇죠? 핌스 월화수 계속 사라고 했는데 이렇게 성과가 잘 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